네, 수능 특강 라이트 9강의 exercise 2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극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사고력과 또 창의성이 향상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극, 롤플레잉을 하면 아이들이 조금 발산적인 사고도 할 수 있고 수렴적 사고도 할 수가 있어서 그들의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dramatic plays, 그러니까 연극 놀이는요, 이제 risk free, 위험 없는 무대를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어떤 무대냐면 이제 웨어리 관계 부사로 쓰였기 때문에 뒤에는 완전한 문장 나오겠죠. 자, 아이들이 탐구해보고 또 실험해볼 수 있어요. 그들의 아이디어를. 그리고 테스트하고 이제 또 평가를 할 수 있죠. 그들의 기술이 어떤지를 테스트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ct and change the environment in their own ways.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 이런 환경을 좀 act, 증가시키고 변화시킬 수가 있는 위험이 없는 무대를 제공을 해줍니다. 자, 연극놀이 이렇게 좋은 게 많대요. 내 아이디어를 한번 탐구해보고 실험도 해보고, 내 기술이 어떤지 시험도 해보고 평가도 해보고, 그리고 내 환경이 어떤지 본 다음에 늘리고 또 변화도 시켜보고 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시도해볼 수 있는 무대로서 사용이 될 수가 있대요. 무엇이요? 연극놀이가요. In roleplay에서 역할극에서 아이들은 act, 행동을 합니다. as if, 마치 뭐뭐처럼이라고 쓰였는데 이거는 그냥 이제 그 조건절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제 아이들은 행동을 합니다. 근데 뭐 하면서요? imagining, 상상해보고 weighing possibilities, 가능성을 상상해보고 절지를 하면서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럼 내가 엄마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엄마라면 이렇게 하겠지. 그리고 아빠라면 이렇게 대답을 하겠지.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도 해보고 저울질도 해보고 하면서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자, 이것이 helps them, 그들이 analyze situations, 상황을 분석하게끔 도움을 주겠죠. 다른 관점에서부터.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놓여져 왔을 때 여러 인물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겠다라고 내가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는 어떻게 행동하고 누구는 어떻게 행동하고 굉장히 뭐 하죠? 머리를 계속 쓰게 됩니다. 나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그냥 딱 생각나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관점들을 고려를 해요. 자, pretending 이제 그 to be someone else 다른 누구인 것처럼 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로 사용됐습니다. 근데 이제 컴마 이렇게 이제 그 삽입이 되어 있고요. 자, with 무엇을 가지고서 모든 gestures 몸짓이나 행동이나 언어요. 근데 that involves 포함하고 있는 여기서는 이제 대시 이제 나타내는 거는 앞에 있는 요거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대시 나타내는 거는 앞에는 pretending to be someone else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인 척을 하는 것이 수반하게 되는 뒤엔 목적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시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인 게 아니라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인 것도 아니라 여기선 대명사로 쓰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문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것이 수반하게 되는 모든 몸짓과 행동과 그 말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것은 길어졌지만 여기까지 주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연습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연습? 이제 뭔가 발산적으로 사고해 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연습을 제공을 하는 거죠. as 뭐 할 때, 그들이 고려할 때.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대시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서 그들이 하는 척 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서 발산적으로 사고해 볼 수 있는 연습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제 안으로 파고드는 것만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여러 가지 외부 상황이나 아니면 외부 인물들을 계속 고려를 해 보는 발산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연습을 제공을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게요. 그래서 after they have decided what and how to play,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가지고 놀지를 일단 결정하고 나면 그러면 우리는 학교에서 학생과 선생님의 역할극을 하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면 그들의 관심은 옮겨갑니다. to 어디로 뭐로요? staging the play that they have planned. 그래서 이제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들이 계획을 해왔던 이런 놀이를 무대로 올리는 것으로 관심이 옮겨갑니다. 자, 역할을 다 정했고 그 상황을 다 정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내가 무대로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들의 사고가 더 수렴적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발산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 봤다면 이제 그거를 무대 위에 올리기 위해서 수렴적으로 사고를 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취합해서 이런 인제 얘기를 하고 '이러한 상황을 더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쪼끔 더 수렴적으로 사고가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창의성과 혁신이라는 거 크게 이런 발산적 사고에 의존하긴 하지만 그 목표를 또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렴적인 사고도 필요해요. 자, 이거는 내가 이제 뭔가 부연 설명을 해준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의 전 단계예요. 우리 발산적 사고도 필요하지만 창의적으로 되려면 수렴적 사고도 가능하거든. 근데 이 모든 걸 뭐가 하고 있다? 이런 척하기, 역할극에서 이러한 모든 사고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It's no wonder.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연구가 무엇을 보여주냐면 어린 아이들, 근데 어떤 아이들? 후가 이제 주격 관계 대명사로 쓰이겠죠. 많은 시간을 spend 어떻게 써요? spend 시간, 돈, 그다음에 ing 이렇게 쓰이죠. 그래서 많은 시간을 이제 롤 플레이를 하는데, 이제 역할극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쓴 어린 아이들이 더 높은 점수를 갖는다는 거. 근데 창의성의 척도에서 더 높은 점수를 갖는다라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는 그 연구 결과는 뭐 당연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할극을 많이 하는 아이들 당연히 창의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 왜? 발산적 사고와 실험적 사고 모두를 하고 있기 때문에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주제문으로 보자면 첫 번째 문장, 연극 놀이는 제공을 해준대요. 아이들이 뭔가 생각을 탐구해보고 자신의 기술을 평가를 해보고 또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이 없는 무대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롤플레이를 하는 많은 아이들은 결국에는 창의성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 두 문장을 주제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4번 문장에서 문장이 굉장히 좀 길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은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pretending 이었고 동사가 gives, 그다음에 간접 목적어, 그다음에 직접 목적어 나온 사형식 문형에 계속 뭔가 수식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잘 이제 보시고 이 대신 나타내는 게 앞에 있는 동명사 주어였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자, improvement of children's thinking power 했으니까 생각하는 그 아이들의 힘의 향상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역할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극놀이라는 거 여러 가지를 이제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만의 행동 방식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위험이 없는 무대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상황을 분석할 수 있게끔 해줘요. 이게 바로 발산적인 사고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놀이를 계획을 하기 때문에 수렴적인 사고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창의성과 혁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역할극을 많이 하는 아이들은 결국엔 창의성 점수가 높다라는 거 당연한 얘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 잘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서술형이나 뭐 주제문이나 문장 순서로 나오기도 너무 좋았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가 좋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나서 그것이 어떠한 관점, 두 가지 관점이었잖아요. 발산적 사고랑 수렴적 사고. 이 두 개를 설명하고 다시 답으로 다시 요지문으로 돌아오는 이 문단의 구조가 조금 이제 짜임새 있게 쓰여진 글이었기 때문에 여러 번 읽어보면서 문장과 문장 사이에 좀 관계를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문장 순서 배열로 나오면 어려워요. 왜냐면 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요? 연결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과 글의 구조, 문장과 문장의 구조를 파악해야 이제 순서 배열 어렵지 않게 문제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